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CPI 효과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강했죠. 근원 물가 4.8, 그다음에 그냥 CPI는 3.0, 예상치가 3.1, 5.0이었고 전달 대비는 각각 0.5, 1.0%, 그러니까 대폭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근원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물가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구성 항목들을 색깔로 보여주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파란색 영역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비스 부분이 아직도 높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속해서 이 면적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도 이제 물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항목들도 대부분 다 면적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둔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특히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주거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거 비용도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여전히 7.8%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데 이게 꺾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 보면은 지금 이제 임대료가 이미 먼저 빠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CPI에 적용이 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좀 후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CPI는 뭐 다시 7월엔 다시 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길게 보면은 이제 하향 안정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게 이제 증시를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뭐 CPI가 어떻게 나오는 것보다 결과적인 금융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 이상 움직이다가 3.86까지 떨어졌고, 다음에 특히 달러 인덱스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되게 많이 빠지면서 이제 100.19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제 90에서부터 115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아마 97 정도 전후에서 이제 지지선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더 내려간다라면 이제 달러가 흔해진다. 달러를 이제 풀고 돈을 그걸로 뭔가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 외국인 선물 매수, 증시 상승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도 뭐 7월에는 어쨌든 좀 올릴 것 같고, 그런데 9월 이후부터는 그냥 동결로 갈 것 같다. 이제 한때 9월 인상 확률이 제법 높았었는데 그것도 내려갔고, 11월에 인상한다라는 확률도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25,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7월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걸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지껏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 보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세게 가면서 다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목도를 좀 높여줘.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렸고,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게 오늘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됐는데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HBM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게 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에코프로 빠질 때 시장이 안 빠지도록 틀어 막아준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 오늘 7만원. 그리고 이제 61선 딱 맞고 떨어지면서 시세 연속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초반 중반까지는 제약주들 흐름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런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못난이 중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런 제약주들이라든가 또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낙폭주에 좀 수급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근데 이제 만긴 날은 현물 매매는 그렇게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때 동시효과에 거래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들의 매매를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환율이 빠지면서 선물 되게 많이 들어왔죠. 선물 보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35,000개가 영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53,000개까지 나왔었잖아요,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제 지금 저점 대비 3만 계약 정도 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저 꼭대기까지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렇게까지 선물 매수가 또 반대로 들어오면 또 반대로 누를 수 있는 힘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의 선물이 아직은 투기적이라서 지수가 편안하게 움직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 1위가 무려 한미반도체, 2위가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두 종목에 1,0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조선주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을, 카카오 네이버 이거 꾸준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색깔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매수라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은 대부분 다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간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팔고 에코프로 매수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그 엔터주 좀 담았다 정도 말고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름에 바이오 들어가는 기업들의 매도가 조금 이제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LNF 팔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고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의 특색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있죠. 뭐 STI라든가 ISC, 리노공업, 제우스, 솔브레인, 인텍플러스, 뭐 저 이런 동진세미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색깔이 좀 있는 종목군들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담은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CPI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살짝 좀 고민되는 게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근데 너무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 하락이 그나마 이제 CPI를 떨어뜨리는 그런 동력이었는데, 유가가 여기서 더 튕겨 올라가면 77달러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저항대 같은데, 이제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더 올라가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진정이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냐, 금융이냐, 러셀2000이냐, 이게 다 가면 제일 좋죠. 예, 다 가면 제일 좋은데,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뉴스량이 많고 밀고 올라가느냐. 왜냐면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지면 워낙 공매도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좀 견뎌주면서 금융, 러셀2000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지적은 안 했는데 저는 이 뉴스도 이렇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로이터에서 두 줄 나왔어요. 네, 두 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옐런이 방중하고 나서 베이징 쪽에서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좀 조절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라면 이거 좀 양상이 다른, 왜냐면 이것도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이게 좀 관계상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좀 카드로 올라오는지 요건 향후에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은 HBM, 제약,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HBM 가고 뭐 DDR5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램프의 요정, DDR5가 뭐 반지의 요정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쪽에서 좀 힘이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인데, 그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가 4주 이상 연속 하락했던 사례를 제가 이제 쭉 찾아봤고, 그 하락이 끝난 다음에 2주 후, 그리고 4주를 분류를 해봤거든요. 하락이 끝나고 나서니까 당연히 그 다음 주에 반등했으니까 이제 하락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좀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한 달 후를 봤더니 한 달 후는 한 평균적으로 5%, 그리고 사례 6번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4주 이상 하락하고 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금도 ADR은 제가 뭐 과매도 한참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80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래서 과매도 조금 올라온 수준밖에 안 돼서 가격 부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어떤 종목이 좀 새롭게 부각될 거냐. 기존의 센 종목들은 계속 간다라고 볼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출발하는 종목군들 좀 수급을 뒤져보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꼭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서 또 노출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